할머니, 여긴 젊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밤 시장인데 좀 조심하셔야죠. 글쎄요, 이러다 넘어지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아이고, 날도 이렇게 더운데 괜히 건강 상하시겠어요. 다른 분들한테도 민폐니까 그냥 집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들어서는 순간부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날선 말들은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야시장 특유의 활기와는 어딘가 어긋나 보였다. 현란한 조명 아래 다양한 음식 냄새가 뒤섞여 진동하는 그곳. 젊은 연인들, 외국인 관광객, 친구들과 함께 놀러 나온 대학생들까지 틈틈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그 사이를 걸어가는 사람은 올해 73이 된 백옥주 할머니였다. 검정색 치마바지 위에 얇은 카디건을 걸친 차림이 전부였지만 허리는 곧게 펴져 있고 걸음걸이에는 나름의 단정함이 스며 있었다. 할머니 뒤를 졸졸 따라오는 10살 남짓의 손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할머니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할머니, 왜 사람들이 할머니 보고 다들 저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맛있는 음식도 많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국수 파는 곳도 있다고 했잖아요. 글쎄 말이다, 세준아. 그냥 조금 시끄러운 곳이라 그런가 보지. 어서 국수나 찾으러 가자. 그러나 한 번 모인 시선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다. 지나가던 젊은 남자가 고개를 저으며 친구에게 속삭였다. 요새는 밤 시장도 나이 제한을 둬야 하나 몰라. 저렇게 연로하신 분들은 좀 위험해 보이는데. 친구가 힐끔 할머니를 쳐다보며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다마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책임도 못 질 텐데. 스태프들이 관리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손자 세주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느끼고는 의아해했다. 할머니,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 그냥 우릴 쳐다보고 뭐라 하고. 괜찮다. 어차피 우린 국수도 먹고 구경도 좀 하고 갈 거야. 신경 쓰지 마. 할머니가 다시 한 발 내딛자 이번엔 노점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밀짚 모자를 쓴 그는 땀을 흘리며 여기저기 구역을 돌고 있었는데 시선이 딱 할머니에게 고정되더니 이내 점잖은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말이죠.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하면 위험하거든요. 에이, 아저씨, 돌려서 말하지 말고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하세. 저분 여기서 돌아다니면 사고 날까봐 걱정된다면서요. 옆에서 구경하던 20대 남자가 퉁명스레 끼어들었다. 중년 남성은 민망한 기색으로 한 발 물러서며 고개를 끄덕였다. 음... 뭐 그런 셈이긴 한데 아무래도 사람이 바글바글하니 연로하신 분이 몸이 상하실까봐 저희도 조심스럽긴 합니. 할머니는 중년 남성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고맙네만. 괜찮아요. 나는 그저 손자랑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하러 온 거라네. 그 말에 주변에 있던 몇몇이 피식 웃으며 수군댔다. 어르신께서 뭐 드시러 왔다니까. 근데 여긴 조금 시끄럽지 않나? 그러니까. 옆에서 괜히 다치시면 우리가 곤란해. 중년 남성이 예의 바르게 말을 이어갔다. 어르신, 만약 괜찮으시다면, 사람이 더 적은 낮 시간을 추천드리고 싶습. 지금은 정말 덥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로 꽉 차서 정신이 없거든요. 낮에야 여기가 안 열잖아. 밤 시장인데. 할머니는 담담하게 받아쳤다. 물론 그렇긴 하죠. 그래서 말씀인데 혹시 오늘은 그냥 가셔도. 손자 세준이 할머니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할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난 멀리서 일부러 세준이 손 붙잡고 이곳을 찾아왔단다. 혼자 있으면 몰라도 손자와 함께라면 괜찮아. 중년 남성은 난처한 얼굴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냥 보내지 하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괜히 여기서 쓰러지시거나 하면 큰일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뉴스라도 나면 곤란하잖아.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묵묵히 세준의 손을 이끌고 다음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갈 때마다 시선과 비난이 따랐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말에는 아기가 전부라고 볼 수는 없었으나 마치 할머니의 존재가 시장의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는 식의 묘한 압박이 깔려 있었다. 할머니, 너무 이상해요. 어른이 시장에 오면 안 되는 건가요? 글쎄, 꼭 그런 건 아닐 게다. 그냥 다들 내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거겠지. 또 동시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어느새 좌판 앞에 멈춰 선 할머니는 노릇하게 구워진 꼬치와 여러 가지 전들이 있는 걸 구경했다.
가게 주인은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으로 무표정한 얼굴로 할머니와 세준을 흘끗 보고는 껄끄러운 듯 중얼거렸다. 더운데 괜히 힘드시겠어요. 다른 자리로 가보시는 게. 할머니는 차분히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냥 한번 맛을 보고 싶어서요. 얼만가요? 여성은 대놓고 한숨을 푹 쉬었다. 어르신 드시다가 탈이라도 나면 저희도 곤란해져요. 그리고 솔직히 요즘 젊은 층 타깃으로 장사하는데 어르신 취향엔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 순간 옆에서 누군가 콧방귀를 뀌었다. 아유, 이런 데서 어르신이 뭘 드셔? 여긴 매운 음식도 많고 기름기 가득한 음식밖에 없는데. 손자 세준이 지지 않고 반박했다. 우리 할머니는 이런 음식 좋아해요. 그리고 할머니 되게 건강하세. 별명도 철인 할매라고요. 여러 사람이 비웃는 듯 헛웃음을 흘렸다. 철인 할매? 에이, 그 나이에 철이는 무슨. 우리 부모님도 70 넘으셨는데 겨우 집 앞 마트 가는 것도 힘들어 하시던데. 그래도 조심하셔야지. 저 연세에 지방질 많은 거 드시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 지금 막 이 더위에 콜레스테롤 수치 올라가면 어쩌려고. 손자 세준이 다시 입을 뗐다. 할머니는 원래 의사셨거든요. 사람들한테 건강관리 팁도 잘 알려주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세. 그러자 갈등을 부추기던 몇 명이 또 웃어댔다. 의사? 의사면 이렇게 무모하게 밤시장에 오진 않을 듯. 혹시 병원에서 정년퇴임하셨나? 근데 이렇게 허름한 차림으로. 할머니는 손자의 말에 약간 놀란 눈빛을 보였다가 조용히 손자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괜찮아, 세준아.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가게 주인이 여전히 꺼림칙하다는 듯 말했다. 알겠습. 일단 드리고 싶긴 한데 혹시나 탈이라도 나시면? 어르신 피곤하시거나 어지러우시면 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할머니는 씩 웃으며 대답했다. 고맙네. 내 컨디션은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너무 염려 말아요. 그들은 꼬치와 음료를 간단히 구매했다. 이어서 밤시장의 골목을 조금 더 들어가자 곳곳에서 고소한 기름 냄새, 달콤한 떡 냄새가 세준의 코를 자극했다. 세준이 신이 나서 이리저리 기웃거렸다. 와, 저기 할머니, 저 호떡도 맛있어 보여요. 그리고 옆엔 타코야끼도 있네요. 너무 더운 날에는 너무 기름진 음식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기 쉬워. 그래도 하나씩만 맛보고 가자. 할머니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은근슬쩍 주변 사람들에게 몸이 과열되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라는 조언을 하거나 지금 같은 날씨엔 염분도 어느 정도 섭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개 못마땅하다는 듯 대답했다. 어르신, 여기서 그런 말 하시면 좀. 저희가 알아서 먹고 살죠. 건강상담은 병원에서나 받는 거지. 밤 시장에선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손자 세준이 기분 나쁘다는 듯 움켜쥐고 있던 종이컵을 힘껏 쥐었다. 할머니가 좋은 말 해주시는 건데 왜 다들 저렇게 받아들여요? 할머니는 진짜 의사셨다고요. 그러자 옆에서 어떤 남자 손님이 피식 웃으며 대꾸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그만두셨잖아요. 은퇴했으면 그냥 편히 쉬셔야지. 왜 여기까지 나와서 잔소리 하세요? 맞아요. 괜히 듣기도 거북하고. 자, 어르신, 드시고 싶은 것만 드시다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참았던 할머니도 자꾸 손자를 앞세워 자신을 비웃는 태도엔 약간 언짢은 듯했다. 그래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뒤로 물러섰다. 그래, 내 말이 불편하다면 그만둘게요.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세. 그렇게 잠시 거리를 두며 한쪽 테이블에 앉아 꼬치를 나누어 먹던 할머니와 세준. 소란스러운 분위기 사이로 어느새 사람이 몰려들어 회전수도 빨라지고 있었다. 그때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하며 한쪽 노점을 가리켰다. 저쪽에서 파는 분이 얼굴색이 좀 안 좋아 보여. 어디요? 저기. 빨간 티셔츠 입고 꼬치 굽는 아저씨 말이야.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계셔. 실제로 그 공급업체는 반팔 티셔츠가 이미 땀으로 흥건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다른 쪽 손님이 무언가 주문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지 예? 예? 하며 얼버무리는 모습이었다. 이윽고 그 공급업체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굽던 꼬치를 놓친 채 털썩 주저앉았다. 주변에서 곧바로 아저씨 하는 외침이 터졌다. 몇몇 사람이 달려와 그를 부축하려고 했지만 공급업체는 이미 의식을 잃은 듯 고개를 푹 떨구고 있었다. 앰뷸런스 불러. 큰일 났어.
혹시 심장마비인가? 여름이라 열사병일 수도 있어. 물 좀 갖다 줘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소리치고 공급업체 근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몇몇은 휴대전화로 119를 부르기 시작했고 가게를 관리하는 중년 남성도 급하게 달려왔다 하지만 정작 공급업체의 몸을 어떻게 눕혀야 할지 응급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할머니가 벌떡 일어섰다. 놀란 세준이 뒤따라 붙으며 외쳤다. 할머니 위험하지 않아요?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내가 나서야 할 것 같구나. 할머니는 재빨리 공급업체 곁으로 다가가 군중을 헤집고 들어갔다. 조금만 비켜봐요. 일단 이분 더위 먹고 쓰러진 것 같은데 어디 봅시다. 한 청년이 다급히 말했다. 할머니 괜히 만지면 안 돼요. 전문가가 아닌데 함부로 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침착하게 공급업체의 상태를 확인했다. 손목맥을 짚고 호흡 상태를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저기 시원한 물 있으신 분, 물 좀 여기로 부탁드려요. 갑자기 얼음물을 부으면 안 되고 수건에 물을 적셔서 이분 목덜미와 이마를 적셔주세. 네? 아,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서 생수병을 팔던 다른 상인이 얼른 물과 수건을 건네자 할머니는 공급업체의 상의를 살짝 풀어주며 상체를 약간 세워 공기가 잘 통하게 했다. 자, 바람 좀 통하게 비켜주세. 그리고 119는 불렀나요? 가게 관리자 중년 남성이 허둥지둥 대답했다. 예, 불렀습 곧 올 거예요. 근데 이거 심각한 거 아니겠죠? 너무 놀라지 말고 일단 열사병 증세가 맞는 것 같아요. 의식이 잠깐 잃은 상태지만 맥박은 아직 괜찮고 호흡도 느리긴 해도 막힌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병원에서 정밀 검사는 받아야 해요. 주변의 사람들은 의아한 눈으로 할머니를 쳐다봤다. 어르신, 이런 응급처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까 의사셨다고 했는데 진짜였나 보네? 믿기지 않는데 행동이 꽤 전문적이네. 할머니는 공급업체의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것을 확인한 후 이마와 목에 계속 시원한 물을 적신 수건을 교대로 대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 숨을 크게 쉬세. 괜찮아요. 지금 탈수와 열사병 증상이 섞여서 기절하신 거니까 조금 있으면 의식 돌아올 거예요. 땀이 너무 많이 났을 때 수분이랑 염분을 보충 못하면 이렇게 위험해질 수 있답니. 몇 분 뒤 공급업체가 가늘게 눈을 떴다. 힘겹게 눈동자가 흔들리며 주위를 둘러보자 할머니가 바로 손을 잡아주었다. 정신 드시나요? 괜찮습니다.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공급업체는 헛기침을 하면서 겨우 목소리를 냈다. 아, 제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감사합니다. 저 좀 살려주셔서 괜찮아요. 너무 오래 꼬치 굽고 음료도 잘 못 드셨죠? 몸이 지나치게 달아올랐을 거예요. 과열된 뇌를 식혀야 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경탄과 안도의 속삭임을 주고받았다. 아까까지 여긴 어르신이 올 곳이 아니다라며 비웃던 이들도 점차 분위기가 바뀌었다. 저 연세에 저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하신다니. 와, 나도 그냥 응급처치법 배웠어도 이렇게까지 못했을 것 같아. 예전에 진짜 의사셨나 봐. 괜히 헛소문이 아니었네. 중년 남성 관리자가 한 걸음 다가와 머리를 조아렸다. 어르신, 아니,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대비가 너무 부족했네요. 현장에서 이런 응급 상황이 생기면 제대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아유, 아닙니. 저도 그냥 대충 기억에 의존해서 한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가볍게 미소가 번졌다. 한낱 노인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경험 많은 사람의 흔들림 없는 태도였다. 사람들은 이제 할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몇몇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짜 의사셨어요? 어느 병원에서 근무하셨는데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 아저씨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대단하세. 예전에 들은 바로는 연세 많으신 분이 여기에 자주 오신다던데 혹시 그분이신가?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을 짧게 했다. 아주 오래전에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근무했었지요. 이제는 은퇴하고 쉬는 몸이지만 필요한 순간에 도울 수 있어 다행이네요. 말을 끝내자마자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구급차가 도착해 공급업체를 이송하기 시작했다. 구급대원 2명이 내려와 신속히 들것에 공급업체를 눕혔는데
할머니의 응급조치가 도움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할머니께서 맥체크랑 간단한 처치를 하셔서 큰 고비는 넘긴 것 같습. 정말 감사합니. 그 모습에 구경하던 이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소문은 금세 시장 구석구석으로 퍼졌다. 할머니가 쓰러진 상인을 살렸다는 이야기에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비웃던 이들도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느새 호떡 가게, 타코야끼 가게, 그리고 각종 주점 앞에 모여 있던 인파가 하나둘 할머니에게 시선을 보냈다. 의사 할머님이셨대. 와, 몰라보했고 무례하게 굴었네. 다시 생각해보니 아까도 사람들한테 물 많이 마시라고 하시더니 역시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셨나 봐. 손자 세주는 할머니 곁에 바짝 다가서서 별처럼 반짝이는 눈빛으로 외쳤다. 우리 할머니 진짜 멋지죠? 그제야 식품점 주인, 꼬치 가게 주인, 그리고 주변 상인들까지 할머니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다들 입을 모아 칭찬과 감탄을 쏟아냈다. 할머니. 죄송해요. 아까는 건강 걱정이라기보다 솔직히 어르신이 여기 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지 몰랐네요. 말씀도 너무 맞아요. 오늘 저희도 더운데 물 거의 안 마시고 있긴 했어요. 적당한 염분 보충도 필요하다니 귀담아 들어야겠네요. 그중 아까 할머니에게 직접 핀잔을 주던 가게 주인도 앞장서서 고개를 숙였다. 아까 저 꼬치 가게 공급업체가 저희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에요.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이렇게나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다니. 죄송하고 감사합니.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들 괜찮으시다니 다행이고. 이젠 저분은 괜찮을 겁니. 다만 이렇게 더운 날에 장사하시면서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조금 전과는 정반대로 할머니를 둘러싸고 감사와 예의를 표하며 인사를 건넸다. 밤시장의 떠들썩한 소음 사이에서 이제 그를 비웃는 목소리는 어디에도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움과 존경이 가득 실린 시선만이 이어졌다. 다른 상인들과 손님들이 일제히 자리를 정비하는 동안 할머니와 세주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한 그늘진 테이블에 앉았다. 땀을 훔치며 할머니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가슴을 쓸어내렸다. 휴. 그래도 오래된 기억이라 몸이 잘 따라줄까 걱정했는데 다행이구나. 세준이 신나서 제잘 뗐다. 할머니 역시 의사 시절 생각나서 그런지 행동이 엄청 빠르셨어요. 야, 할머니야말로 진짜 히어로예요. 히어로라니 호들갑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하던 일이랄까. 아무튼 무사해서 다행이다. 그러던 참에 한 젊은 여자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밤 시장을 운영하는 팀 중 한 명인 듯 회색 단체 티셔츠와 모자를 쓰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저 아까 그 공급업체를 돌보시던 분 맞죠? 네, 맞아요. 저 죄송한데 혹시 정말 의사 선생님이셨나요?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길 서울종합병원에서 오래 일하셨던 분 같다고.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네, 옛날 얘기죠. 은퇴한 지 꽤 됐어요. 와, 어쩐지 제가 간호학과 학생이라서 아까 할머니가 하시는 걸 보고 혼자 엄청 감탄하고 있었어요. 뭘 어떻게 하시나 봤는데 이론 교과서랑 거의 똑같더라고요. 이론은 실전과 다를 수 있지요. 그래도 배워두면 좋은 것이 저런 응급 상황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직원은 해맑게 웃으며 휴대전화로 뭔가를 찾는 듯 했다. 잠깐만요. 혹시 백옥주 선생님이세요? 이름까진 어떻게 제가 검색했거든요. 옛날 뉴스 기사에 백옥주 박사, 국내 열사병 응급치료 매뉴얼 공로로 표창장 수상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사진이 조금 희미하지만 안경 쓰신 모습이 지금이랑 닮으신 것 같아서요. 순간 주변에 있던 몇몇이 귀를 쫑긋 세우고 다가들었다. 열사병 응급치료 매뉴얼이라고? 와, 그러면 저 공급업체 구한 게 우연이 아니었네. 진짜 대단하신 분인가 보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렸다. 에이, 너무 옛날 얘기라. 요즘 기준으로 보면 누가 됐든 공부해서 아는 내용일 거예요. 하지만 직원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 공로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간호학 전공이라 잘 아는데 열사병 처치에 대한 매뉴얼은 진짜 중요한 업적이거든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리저리 소문을 퍼뜨렸다. 밤시장의 매니저 역할을 하던 중년 남성도 다가와 놀란 얼굴로 물었다. 정말 서울종합병원에 계셨던 백 박사님이세요? 저
저도 옛날에 실습 때 우연히 들은 적이 있는 이름인데 할머니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절에는 내가 박사라는 호칭으로 불리긴 했었죠. 정식 교수직을 맡진 않았고 병원에서 여러 연구와 임상시험을 했었답니 순간. 길 건너에 닭강정 가게 주인이 손뼉을 치며 외쳤다. 아이고, 그래서 그 공급업체가 괜찮았나 봐요. 처음부터 열사병을 정확히 짚고 응급조치까지 어떻게 그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하셨는지 신기했는데 옆에서 호떡을 굽던 할머니 상인이 탄성을 질렀다. 내가 이런 분을 몰라 뵙고 아까는 잘 모른다고 함부로 말씀드렸네요.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 그제야 쭈뼛거리며 다가온 사람이 있었다. 바로 조금 전까지 할머니에게 나가달라. 이곳은 어르신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던 그 관리팀 리더 격인 인물이었다. 그는 모자를 벗고 잔뜩 주눅든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아까 정말 불손하게 굴었죠. 뭐랄까. 솔직히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장소는 아니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 노는 곳이니 지켜주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 제가 너무 무례했네요. 뭐 그런 의도도 이해해요. 괜히 저 때문에 민폐가 될까 싶었겠죠. 하지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 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거듭 사과했다. 죄송합니. 정말 몰라 뵈었네요. 의료에 대한 지식도 없으면서 괜히 위협이 될까봐 편견을 가지고 저희가 경솔했어요.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듯 저도 저 나름대로 조심하긴 했어야 했죠. 걱정 끼쳐드렸다면 제가 죄송하기도 해요. 사람들 사이에 왠지 모르게 차가웠던 온기가 스르륵 녹아내리며 좀 더 따뜻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한바탕 소동이 가라앉고 사람들은 여전히 할머니의 과거 이력을 궁금해했다. 누군가는 기자처럼 들떠서 이리저리 물어댔고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이전 업적을 되짚어 보려 했다. 정말 의사셨던 건 맞고 또 연구 활동도 하신 걸 보면 엄청 유명하셨을 것 같은데 왜 지금은 이렇게 밤시장에 오시나요? 그러게요. 계속 병원에서 일하셔도 되셨을 텐데 그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손자 세준과 눈을 마주쳤다. 세준이 가만히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말씀해 주셔도 돼요. 주변이 조용해지자 할머니는 씁쓸하지만 담담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 나는 병원에서 꽤 오랜 세월을 보냈어요. 연구도 좋았고 임상진료도 보람찼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가족이 큰 사고를 겪었어요. 아들 내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손자가 홀로 남았죠. 사람들은 숨죽인 차에 듣고 있었다. 세주는 고개를 푹 숙이고 할머니의 손을 더욱 세게 쥐었다. 그 사고가 있고 나서 내가 진짜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게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환자를 살리고 연구 성과 내고 명예를 얻는 게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손자를 내가 직접 돌봐야겠다는 마음이 강해지면서 병원 생활과 연구는 어느 정도 정리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사람들은 일제히 수긍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명예나 업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족이 우선이셨군요. 할머니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가족을 잃는다는 건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난 남은 인생을 세준이에게 주고 싶었고 내 능력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했죠. 손자 세준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흐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꼭 곁에 있어 주셨어요. 병원에서 밤새 일하던 시절엔 집에 잘 못 오셨다고 했는데 이제는 저랑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죠. 여기저기서 작게 하는 탄성이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더는 왜 그런 선택을 했냐며 납득하지 못할 이유를 묻지 않았다. 오히려 저마다의 경험과 감정을 투영한 듯 공감 어린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매니저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고백했다. 저도 사실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정작 필요할 때 주위에 못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니 참 부끄럽네요. 어르신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손자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병원도 그만두셨다니. 대단하십니 대단할 것까지야. 누구나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꿀 때가 있는 법이죠. 할머니는 그렇게 담담하게 말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감동에 젖었다. 특히 아까 처음에 핀잔을 주던 몇몇은 더 작아져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저희가 선생님처럼 훌륭한 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정말 돌아보게 되네요. 죄송합니 지금 보니 이곳 밤 시장에도 어르신이 오시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손자 세주는 할머니 옆에서 한껏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뒤로 시장의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다. 아까까지는 할머니를 부담스러워하던 상인들마저 적극적으로 다가와 할머니 이거 드셔보세요라며 음료나 간식을 건네주었다. 할머니 여긴 제가 조금 덜 맵게 해봤어요. 70 넘어도 이 정도는 괜찮으실 거예요. 아이고 더운 날에 단 거 하나 드시면 기운 나실 거예요. 처음에는 일부러 특별 대우하는 게 어색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호의가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자 할머니도 적당히 받아들였다. 몇몇 상인들이 할머니 곁에 모여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다. 혹시 저희도 간단한 건강 팁 같은 거 배울 수 있을까요? 여름에 장사하다 보면 정말 힘든데 별로 물을 안 마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우리 가게 직원이 자꾸 쓰러질까봐 걱정이에요.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리는데 막상 물 마시라고 해도 일이 바쁘니 잘 못 마시더라고요.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조곤조곤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렇게 땀을 흘릴 땐 물만 마시는 것보다는 소금물이나 이온 음료 같은 걸 조금씩 섭취하는 게 좋아요. 전해질이 빠져나가니까요. 그리고 중간중간 음식을 먹어줄 때 너무 뜨겁지 않은 걸로 천천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기름진 음식도 너무 과하게 드시지 말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아까까지만 해도 잔소리 말라던 이들이 이제는 더 알려주세요. 더 하고 매달리는 모양새가 되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다. 바로 시장 운영팀에서 가장 먼저 할머니에게 불쾌한 말을 던졌던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던 그 관리팀 리더였다. 그는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결국 천천히 다가왔다. 어르신, 아니 선생님,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자 남자는 잔뜩 죄송한 표정을 하며 이어갔다. 제가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시장은 젊은 층을 타깃으로 홍보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시면 혹시 사고라도 날까, 괜히 문제 생길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특히 한 번은 다른 야시장에서 어르신이 넘어지셔서 크게 다치신 일이 있었는데 그게 유명해져서요. 그랬군요. 이해합니. 운영팀 입장에서 안전 문제가 가장 걱정됐겠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맞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오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던 건데 오늘 선생님 보니까 제게 있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어요. 정말 죄송합니 사과받아요. 그리고 나처럼 괜찮은 사람도 있고 정말 몸이 약하신 분도 계실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건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남자는 멈칫했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렇네요. 저희가 나이에만 초점을 맞춰서 일괄적으로 막으려 했던 게 문제였어요. 앞으로는 더 다양한 분들이 즐길 수 있게 배려하도록 하겠습. 정말 감사하고 또한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 나도 여기가 안전하게 운영되는 게 좋으니까 같이 노력합시다. 그들은 그렇게 작은 악수를 나눴다. 남자의 표정엔 안도와 다짐이 함께 어린 듯 보였다. 이제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진 눈빛으로 할머니와 세준을 대하고 있었다. 손자 세준이 호기롭게 외쳤다. 할머니, 우리 지금부터 자유롭게 시장을 구경해도 되겠죠? 아무도 뭐라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러게. 이런 사건이 끝난 뒤엔 오히려 다들 환영해 주니 신기하네. 할머니, 그럼 아까 못 먹었던 국수도 먹어볼래요? 저기 구석에 국수집이 있더라고요. 둘은 국수 파는 노점을 찾아갔고 가게 주인은 먼저 다가와 서툰 사과를 건넸다. 아이고 할머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조금 버릇 없었죠. 혹시나 탈이라도 나실까봐 걱정이 돼서 그랬는데 이제는 괜한 기우였다는 걸 알았어요. 아유, 괜찮아요. 점심때부터 장사하셨을 텐데 힘드실 텐데도 손님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네요. 가게 주인은 별다른 말을 못하고 얼굴을 붉히며 재빨리 물과 시원한 오이냉국 같은 것을 내왔다. 저희 국수에는 이렇다 할 특색은 없지만 마음 편히 드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드릴게요.
곧이어 고추장 양념을 얹은 비빔국수와 멸치 육수 국수가 한 그릇씩 나왔다. 세주는 비빔국수를, 할머니는 멸치국수를 택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국수를 한 입 떠먹자마자 재미있다는 듯 쳐다봤다. 혹시 맛이 짜지는 않을까, 할머니 입맛에는 어떨까 궁금해했던 모양이었다. 할머니는 한 젓가락 후루룩 먹고 나서 빙그레 웃었다. 맛있네요. 딱 적당히 간이 되어 있어요. 그러자 가게 주인이 활짝 웃으며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 아니,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손자와 할머니는 시장 끝자락까지 천천히 돌아봤다. 아까까지만 해도 좀처럼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 펼쳐졌다. 각 가게 주인들이 할머니에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어떤 건강 팁이 더 있을까요? 평소에 손목이 시큰한데 왜 그럴까요? 등등 질문이 쏟아졌다. 할머니는 웃으며 짧게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병원 검진이 꼭 필요하다고 조심스레 권하기도 했다. 한참 후 밤시장이 문을 닫을 시간이 가까워지자 세준이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오늘 너무 늦게까지 있었네요. 피곤하시진 않으세요? 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오늘 참 뜻깊은 날이었네. 그때 아까 공급업체가 이송된 뒤로 잠깐 자리를 비웠던 밤시장 운영팀 관리자들이 다시 나타났다. 그들 사이에는 아까의 관리팀 리더도 있었다. 이번에는 모두가 진심 어린 환대로 할머니 앞에 섰다. 선생님,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습. 저희도 앞으로는 다양한 연령층이 좀 더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한 배려 방안을 마련하려고 해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주로 오긴 하지만 의외로 어르신들도 관광 차원에서 오시거나 손주와 함께 오실 수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는 시장이 된다면 더 크게 발전하겠죠. 리더가 한 발 앞으로 나오더니 머리를 긁적이며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많이 배우기도 했고 또 사죄하는 의미로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소정의 감사 표시를 하고 싶습. 여기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같은 걸 좀 드리려 해요. 사실 대단한 건 아니지만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다. 아이고, 그런 건 됐어요. 저는 오늘 손자랑 구경 잘했으니 그걸로 충분해요. 다만 앞으로도 혹시 저 같은 분이 오신다면 부디 편견 없이 대해 주시면 됩니 하지만 리더와 직원들은 고집스레 봉투를 내밀었다. 그래도 저희 마음이니까 받아주세. 오늘 구조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덕분에 공급업체가 크게 위험해지지 않았어요. 결국 할머니는 주변의 열정적인 설득에 못 이겨 그 상품권을 마지못해 받아들었다. 그럼 감사합니.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올게요. 사람들은 입을 모아 꼭 다시 오세요. 하고 외쳤다. 세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네, 다음번엔 저희가 서울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올게요. 할머니랑요. 어느덧 시장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가게들이 마지막 손님들을 정리하느라 분주해졌다. 할머니와 세준은 주변에 인사를 건네며 밤시장을 빠져나갔다. 바로 그때 리더가 뒤를 따라오며 작게 말을 걸었다. 선생님, 잠시만요. 할머니가 걸음을 멈추자 리더는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데 혹시 가끔이라도 여기서 건강 강경 같은 걸 해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물론 보수 같은 건 저희가 어느 정도 마련해 드릴 거고요. 뭐랄까,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즐겁게 밤시장을 즐길 수 있도록 어르신이 멘토가 되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 할머니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가만. 그건 생각해 볼 문제긴 하네요. 나는 은퇴했으니 큰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나도 혹시라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요? 그럼 제가 추후에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괜찮습. 지금 당장은 일정 때문에 자주는 못 오겠지만 가끔은 해볼 수도 있죠. 그 말에 리더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합니. 오늘 못다한 이야기나 건강관리, 요령 같은 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신다면 저희 시장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모두가 안전해질 테니까요. 역시 제가 생각한 대로 멋진 분이셨어요? 할머니는 미소만 지었고 세주는 옆에서 할머니가 최고다 하고 소리쳤다. 시장을 완전히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 쪽으로 향하는 길. 할머니와 세주는 함께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조용히 걷고 있었다. 할머니,
아까 그 꼬치 아저씨, 병원에서 괜찮다고 연락 왔네요. 다행이에요, 그래. 별탈 없을 거란 건 알고 있었지만 역시 소식 들으니 다행이다. 세주는 입가에 장난스런 미소를 머금으며 중얼거렸다. 할머니, 사실 아까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막 뭐라 할 때 제가 너무 속상해서 싸울 뻔했어요. 근데 할머니는 계속 참으시더라고요. 괜히 감정적으로 나서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해 보려 했거든. 다들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건 아니잖니. 음, 그럼 그 사람들이 오늘을 계기로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믿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편견도 가지지만 깨달으면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버스가 멀리서 서서히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할머니는 세준의 손을 잡고 의자에 잠시 앉았다. 세준이 앞뒤로 다리를 흔들며 말했다. 할머니랑 오늘 여기 와서 진짜 다행이에요. 처음엔 너무 속상했는데 결국 좋은 일이 많았잖아요. 맞아. 사실 나도 간단히 국수 먹고 간단히 구경만 할 생각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네. 그리고 할머니의 또 다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요. 확실히 할머니는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도 모르는 거 많지. 단지 내 전문 분야에 대해 조금 오래 일했을 뿐이야. 그보다 너도 이제 제법 많이 배웠다. 다음에 또 이렇게 쓰러진 사람 보이면 당황하지 말고 먼저 물부터 가져다 줄 수 있겠지. 세주는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연하죠. 저도 언젠가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마침내 버스가 도착했다. 둘은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았고 창밖으로 밤시장의 넌사인이 살짝 번져 들어왔다. 구급차 소동과 더불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던 시장은 이제 따뜻한 배려의 장이 되어 있었다. 버스가 출발하자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시장 쪽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약간 멀어지면서도 보도블록 위에 서서 할머니를 향해 손을 흔드는 상인들과 관리팀 직원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낸 뒤 할머니는 세준의 머리를 살포시 쓰다듬었다. 오늘 참 의미 있는 하루였구나. 그러니까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오면 다들 반갑게 맞아주겠죠? 그렇겠지. 이번에는 누가 아프지 않아야 할 텐데. 둘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버스 안에서 피곤한 몸을 기대었다. 어느새 세주는 할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할머니는 창문 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공간에서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피어날 수 있으리라는 작은 기대감을 품은 채로. 이윽고 집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세준이 갑자기 뒤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 오늘처럼 언제나 건강하시고 사람들 많이 도와주세요. 고맙다 세준아. 네가 있는 한 나도 힘이 나지. 이내 방문이 닫히고 할머니는 거실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다. 아들 내외 그리고 아직 어렸던 세준의 얼굴이 생생했다. 그 사진 속 행복한 시절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은 또 다른 소중한 삶의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적지 않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이 밝았다. 편견과 비난 속에서도 필요한 순간에 제 몫을 다할 수 있음에 대한 보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깨달음을 얻는 모습을 직접 확인한 기쁨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시장 운영팀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문자를 보냈다. 공급업체분 괜찮으시고 퇴원 후에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낮에라도 한번 들러주세요. 할머니는 짧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보겠다라고만 답했다. 눈을 뜬 세준이 그 문자를 보고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래도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할머니? 그분한테도 좋고 우리도 좋고 조금 쉬었다가 생각해 볼게. 오늘 아침 해는 아직 뜨거울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날씨 예보는 폭염이 예정되어 있었다. 더운 날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쓰러질 수 있고 또 어르신이라도 잘 준비하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걸 어제 이미 체험했으니 할머니는 오히려 자신이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의사였던 시절에는 연구실과 병원만 오가느라 이런 시간을 갖기 힘들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손자와 함께 일상을 누리며 누군가를 도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 할머니는 그것만으로도 이전의 명예나 직위보다 훨씬 값진 행복임을 깨닫고 있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할머니와 세준의 다음 방문은 시장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변화를 예고할 것이 분명해 보였다. 혹시 당신도 지금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평가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한때 전문 영역에서 빛났던 사람들도 어느 날엔 평범한 옷차림으로 거리 어딘가를 거닐 수 있습. 그리고 그들의 지식과 경험은 꼭 필요할 때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지요. 우리는 누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재능과 이야기를 품고 있습. 누군가 겉모습만으로 당신을 판단한다면 억울하겠죠. 마찬가지로 당신도 타인의 내면과 역사를 쉽게 간과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때임니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그 사람의 지난 업적과 경험은 언제나 놀라운 가치를 지닐 수 있습. 이 이야기에서 보았듯 작은 편견이 큰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작은 배려가 큰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 당신은 어떠신가요? 편견을 가진 적은 없었는지, 혹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숨기고 평범한 삶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지 지금 돌아보세. 겉모습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 본 적이 언제인가요? 당신이 간과했던 누군가의 숨겨진 재능은 무엇이었나요? 만약 오늘 같은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스스로도 모르는 숨은 재능이 당신 안에 있을지 모릅니 그 가치를 어떻게 발견하고 나눌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쉽게 재단하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당신이 가장 힘든 순간에 그 사람이 가장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이 글을 읽고 떠오르는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보세. 작은 나눔이 커다란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